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예, 오늘 이제 어제 그 네오콘의 허와실에 이어서 음모와 허상 네 번째 이야기. 미국 유대 자본 음모론의 허와실을 주제로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나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 경제는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제 유대인들이 배후에서 전부 조종하고 있다. 특히 유대 자본이 모든 전 세계를 조종하고 움직이고 컨트롤하고 지배하는 그 최종 보스 흑막이다.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유대 자본, 즉 유대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좀 더 전문 용어로 하면 유다 신디케이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유대 자본 음모론에서부터 시작된 게 이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음모론, 바로 이 유대 자본 음모론의 한 일환이죠.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이 이제 짧게는 미국을 조종하고 넓게는 세상을 지배한다. 이런 그 개념의 총집합체가 바로 이 유대자본 음모론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그 허와 실을 분별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책 아실 거예요. 그 이원복 교수님이 쓰신 그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만화책 아실 거예요. 지금도 인기 있지만 옛날에는 더더욱 인기가 많았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이제 각 나라들의 정세와 역사, 문화, 풍물에 대해서 정말 속속들이 배울 수 있었던 종합 교양서였죠. 이 먼 나라 이웃 나라는 정말 한 나라 한 나라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 정말 통찰력, 분석력 정말 뛰어나요. 그리고 만화 자체도 되게 재밌습니다. 좀 디테일한 부분에는 약간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오류가 좀 많아요. 또 역사적 사실관계 면에서 오게티가 좀 있긴 하지만 전체를 100으로 보면 90 정도는 매우 훌륭한 양서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교육과 교양에 엄청난 기여를 했죠. 오게티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프랑스 그 편에서 백년 전쟁 부분 설명할 때 영국의 석궁병들이 프랑스 기사들을 물리쳤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실제로는 석궁병이 아니라 장궁병이었습니다. 석궁병은 오히려 프랑스에서 이제 보유했죠. 그러니까 석궁보다 더 사거리가 길고 위력이 강했던 장궁이 이제 프랑스 기사들을 물리쳤던 겁니다. 이게 먼 나라 이웃 나라의 대표적인 사실관계 오류의 예시로 제시되는 예화죠. 자주 이제 회자되는 명언인 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생각이니? 라는 말이 바로 먼 나라 이웃 나라, 여긴 독일 편이 아니고 도이칠란트 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책에서 유대인을 학살하자는 히틀러의 주장에 동조하는 그런 독일인들을 지적하는 말이었어요. 아주 많은 학생들이 먼 나라 이웃 나라를 통해서 세계관, 역사관, 정세를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개념을 정립한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경우죠. 이 장면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생각이니? 먼 나라 이웃 나라 도이칠란트 편입니다. 근데 이 책이 정말 오지게 한번 된소리 맞은 적이 있었어. 2007년에 이원복 교수가 이 먼 나라 이웃 나라의 한 부분에 재미 한인들은 유대인의 장벽에 번번이 부딪힌다는 대목을 넣었다가 미국 유대인 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결국 이원복 교수는 유대인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고 출판사는 그 책 재고량을 파기해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 유대인들의 입김 한 번에 이 베스트셀러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저자가 해명을 하고 출판사에서 책을 파기해야 했던 기가 막힌 사건인데 모르긴 몰라도 미국 유대인 단체들이 이 책을 이 먼 나라 이웃 나라 책을 그냥 했던 이유는 단순히 그 사건 하나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본 탐정이 초등학교 시절에 이미 이제 이 먼 나라 이웃 나라를 읽었어요. 대표적으로 도이칠란트 편. 그 외에도 솔직히 여러 권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 대한 유대인의 영향력입니다. 제가 직접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이 책을 보기에도 미국이 이스라엘을 감싸고 돌며 무조건 이스라엘의 편만 드는 것은 미국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 때문이라는 시각이 이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전반적인 기조였던 겁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미국 유대인 단체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국내에 주재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도 격렬하게 항의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이원복 교수님은 학자입니다. 유대인에게 뭔 억하심도 있겠어요. 하지만
어째서 그 책에서 유대인에 대해 그런 식으로 언급하게 됐을까? 사실 먼 나라에 이웃 나라는 그냥 대표적인 예시일 뿐입니다. 비단 그 책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조종하는 건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미국을 통해 세계를 지배한다는 생각을 거의 정설처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거의 상식처럼 통용되다 보니 이 학자인 이원복 교수는 당연히 그것을 책에 인용했다 해도 이상할 건 없었던 거죠. 미국을 조종하며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인의 자본, 이른바 유대 자본 음모론 또는 유다 신디케이트 음모론입니다. 근데 이거 호흡 조절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겉으로만 보면 이 말이 썩 틀린 것도 아니거든. 제가 전편에 네오콘의 허와시에서 언급했잖아요. 아예 그 네오콘의 상당수가 유대계 미국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미국은 거의 호구에 가까운 을이에요. 매년 이스라엘 국방비의 20%에 달하는 30억 달러씩을 지원하는데도 이스라엘은 모자라면 더 내놔. 이자스민처럼 내놔. 무슨 ATM기에서 출금하듯이 하죠. 돈뿐만 아니에요. 미국이 개발한 신형 무기들도 반드시 이스라엘에는 더 빨리 더 싸게 원래 성능 그대로 수출하며 다른 우방국 동맹국과는 급이 다른 VIP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봐요. 미국 무기를 딴 나라보다 더 싸게 사는데 그 사들이는 돈도 미국이 준 돈이면 이거면 그냥 공짜로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응? 이놈의 이스라엘이 미국에 저지르는 깽판질로 유명한 게 뭐냐? 미국의 지원으로 얻은 군사기술들을 중국에 팔아먹으며 양쪽에서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중국군 총참모장이 이스라엘을 직접 방문해서 아쉬운 소리 할 만큼 이스라엘은 중국의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다른 동맹국이 그랬다가는 동맹이고 나발이고 단매 개발살이 나요. 그치만 미국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못합니다. 게다가 딱히 네오콘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외교적 기조 자체가 이스라엘은 무조건 옳답니다.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제재하거나 팔레스타인을 승인하거나 하려면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제동이 걸리잖아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역대 미국이 유엔에서 이스라엘의 불리한 결의안 채택을 막고자 행사한 거부권이 32번에 이릅니다. 이쯤 되면 미국은 거의 이스라엘의 위성국가 아니냐라는 비아냥을 들을 만도 하죠. 미국 내 유대인들 쪽수가 한 650만 명 정도로 이제 인구의 2%쯤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창업하거나 경영하는 대기업을 보면 이렇습니다. 딴 거 몰라도 페이스북, 구글, 제네럴 일렉트릭, 골드만삭스, 스타벅스 뭐 이것만 봐도 후덜덜하죠. 그 외 다수 이게 끝이 아니에요. 게다가 미 상원 의원 10명, 하원 의원 30명 가량이 유대계 미국인입니다. 거기다 언론사들 중에서 어디 보자. 유대인 입김이 미치는 곳이 이렇답니다. 예로 든 게 이 정도고 미국의 뉴욕타임즈, AP통신, AFP통신, UFI, 로이터, 월스트리트 저널, NBC, ABC, CBS, 하나 빠지는 게 없죠. 미국의 교육, 의료, 금융, 문화계까지 유대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별로 없어요. 그게 사실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라는 기관은 미국 총기협회와 더불어서 미국 최대의 로비단체입니다. 미국에서 뭔 선거한다 그러면 선거 자금의 60%를 대는 어마어마한 실세입니다. 매년 5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라는 기관의 연례 총회 행사에서는 대통령이 개막 연설을 하는 게 관례입니다.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다 참석해야 돼요. 대통령의 출마를 하면 여기 비위를 안 맞추고는 어린 택도 없다는 게 그 미국이란 나라의 상식입니다.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자본 그리고 언론, 로비단체까지 다 쥐고 있으니 유대인 눈치를 안 볼 재간이 없죠. 지방자치단체부터가 지역구 유대계 유권자들을 챙겨댑니다. 반이스라엘 발언을 했다가 낙선해서 정치 생명 끝난 정치인들도 한둘이 아니겠죠. 정치인만이 아니라 배우 겸 감독 멜 깁슨의 경우 모든 전쟁은 유대인 때문이다. 이 말 한마디에 생매장 당했어요. 영화 쇼생크 탈출로 유명한 팀 로빈스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의 대외 정책에 반대하는 견해를 냈다가 캐스팅 배제당하고 블랙리스트 올라간 거예요. 유대인 눈밖에 났다가는 파리 목숨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정치인은 이스라엘 국회의원 뿐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버락 오바마도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두 마디의 명언을 남겼죠.
미국은 안보에 관한 한 언제나 이스라엘을 지지할 것이다. 이스라엘 안보는 너무나 신성해서 협상 대상이 못 된다. 자본주의의 힘이 여러구로 세요. 리즈 시절이야 이랬지만 지금은 뭐 이스라엘 궁디팡팡 정책에 적폐가 엄니암니 쌓이고 쌓였는지 아랍권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 사라졌어요. 까딱하면 이스라엘이 정말 이스라엘 이집트 평화협정 이전에 그 선군 정책을 써야 될 판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반이스라엘 여론이 큽니다. 석학들과 언론들이 걸핏하면 미국은 유대인의 로비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젊은 청년층 유대인들도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미국인이다 이런 정체성을 갖고 이스라엘보다는 사실 미국에 더 친화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조국 미국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는 성향이 굉장히 많아졌죠. 비록 현대에 들어서 삐걱거리고 있다지만 어쨌든 미국을 움직이는 게 유대인이라는 건 빼도 못할 사실이라는 것 같은데 바로 여기에서 음모론 매니아들이 입에 개거품 물고 부르짖는 그 무슨 유대 자본 음모론이 시작된 겁니다. 제가 앞전에 살짝 언급했지만 명칭은 뭐 유대인 배후 자본설, 유대 자본 음모론, 유다 신디케이트 음모론 등 다양해요. 하지만 메인 논지는 뭐다? 세계 경제와 자본의 흐름을 유대인들이 비하인드에서 장악하고 지배하는 비선 실세다라는 이런 음모론입니다. 여기에는 정치와 경제계의 주요 인물을 유대인 꼴레대로 갈아치우고 언론을 통제하고 우민화 정책을 펴는 게 포함되어 있고 이를 통해 유대인들이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획득하여 최종적으로 비유대인을 싹쓸이 죽이든가 아니면 노비로 만들고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신세계 오비 선상님 신세계 뉴월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주장입니다. 줄여서 말하면 이 세상은 극소수 유대인들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고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을 비롯한 뉴월드 음모 세력들도 모두 유대인들이라는 설명이죠. 이 음모론이 정말 설득력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앞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완전히 미국이 호구 취급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일단 멀쩡하게 있기도 하고 유대계들이 미국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있는 것이 현재 진행형 ING로 보이고 있기에 차마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겠다는 겁니다. 예? 게다가 이미 백수십 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도 안 했을 때 이미 뭐가 나왔다? 시온의 치쿤서가 나왔죠. 유대인의 세계 지배 음모를 한바탕 소개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공포감은 서구 사회를 이미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라 뭐 몇백 년 된 일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공포감을 기초로 러시아와 유럽 각국에서의 유대인 탄압과 학살,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드레피스 사건, 러시아에서의 유대인 학살 사건과 현대로 들어서는 히틀러에 의한 홀로코스트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결국 깨어있다는 성도들 중에서도 입장이 천양지차로 갈라지게 되어 하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성도들이 있고 반면에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이고 일루미나티의 괴뢰들이고 유대 자본의 음모에 대항하는 것이 교회와 국가를 지켜내는 길이라고 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대체 신학을 좀 견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자의 경우는 세대주의 종말론을 따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신호로 유명한 데이비드 차가 느닷없이 유대인 비방 누명을 쓰고 고초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입장의 차이 때문이에요. 데이비드 차는 말할 나위 없이 전자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편에 서는 성도인데 문제는 뭐다? 그가 마지막 신호를 한 예수님이 쓰게 해주신 책은 개뿔도 아니고 당연히 표절을 한 책인데 뭘 표절을 했냐? 바로 요 후자에 속하는 그림자 정부 계열의 서적을 뺏긴 겁니다. 표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을 음모 세력들로 몰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인용하든 뺏기든 최종적인 확인과 탈고는 작가 본인의 손을 직접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내용을 인용하든 뺏기든 해도 최종적으로 그 글에서는 작가 본인의 논조가 나오도록 작업을 하는 게 그게 최소한의 작가로서의 그 양심이고 도리인 겁니다. 예?
이런 유대 자본 음모론의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유명한 경제학자 송흥빙 짱깨요. 이 양반의 저서 화폐 전쟁에 나오는 양털깎기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짜잔, 뭐 요런 거. 이 그림만 보면 그냥 뭐 딱히 이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양들은 그냥 전 세계 민초들, 그리고 보시면 이 양을 이제 쪽수를 세고 털을 깎고 털 홀딱 뺏긴 양들을 쫓아내는 요 중간 계층들은 이 각국 정부들, 그리고 여기 배후의 이 양털의 주인들은 바로 유대인들, 요런 이론인 겁니다. 대강 보면 이렇습니다. 그냥 유대 자본들이 저금리 대출로 달러 풀어갖고 이제 전 세계 거품을 쭉 키웠다가 이 버블이 최고조에 이르면 갑자기 금리 확 올리고 대출금 회수하고 이제 달러를 싹 빨아들여요. 야, 이 갑자기 이 달러 빚이 진짜 달러 빚이 되니까 요런 사채 이자에 견디지 못한 동유럽, 러시아, 남미, 동남아 이런 나라들이 파산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토착 외구가 아니라 토착 자본들이 피땀 흘려 일군 알짜 자산, 아이씨 왜 이렇게 오타났나? 자산들을 슈킹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대출을 늘리고 금리를 내려서 이런 후진국 개발도상국들 도처에 양털이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랄 만큼 자랐다 싶으면 벼락 같은 그냥 금리 인상으로 확 걷어가고 또 키웠다 잡아먹고 키웠다 잡아먹고 키잡, 이런 식으로 계속 로테이션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는 유대 자본의 배대지를 불리고 그 해당 국가들은 털을 죄다 깎여 홀딱 뺏겨진 양처럼 알거지가 된다는 겁니다. 숭흥비에 져서 화폐전쟁에서 이런 이론을 제시했죠. 그리고 97년에 우리나라 외환위기 일명 IMF 사태가 그 대표적인 실사례로 지목됐어요. 엄청나게 이슈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부터 수많은 지식인들이 유대 자본 음모론을 납득을 하기 시작.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납득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인터넷 공간은 물론 술자리에서도 이런 음모론이 나돌게 되어 우리가 IMF 사태를 겪은 것이 유대 자본에 의한 음모라는 게 기정사실화됐습니다. 특히 데모에 전혀 힘쓰느라 주류 경제학을 제대로 배울 틈도 짬도 없었던 운동권 패거리들과 주사파들이 여기에 더더욱 백발백중으로 걸려들었습니다. 아실란가 모르겠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림자 정부 책 있잖아요. 그게 99년에 출판된 겁니다. IMF 사태가 있고 나온 건데 딱 정확하게 프리메이슨 음모론, 이 유대자본 음모론을 정말 제대로 이제 국민들에게, 전 국민에게 납득시킨 거 베스트셀러인데, 그 그림자 정부 책을 출판한 해냄 출판사가 바로 조정래, 태백산맥과 아리랑 같은 이런 좌파 서적들을 출판한 대표적인 좌빨 출판사입니다. 어디 보자. 근데 봐봐요. 갑인 사람이 을에게 일정한 미천을 제공했다가 어느 정도 컸다 싶으면 홀라당 빼들어가는 거는 솔직히 유대 자본 아니라 뭐 일상생활에서도 비일비재를 넘어서 일상다반사 아닙니까? 뭐 하고 많은 사채업자만 해도 돈 빌려줬다가 집무서 땅무서 다 뺏어가는 게 뭐 흔한데, 이런 양털깎기 이론은 이제 유대 자본 음모론의 한 가지 실무적인 예시입니다. 이 유대 자본 음모론의 진짜 골자는 이래요. 유대인 중에서도 백인 같은 아슈케나즘 유대인들, 독일계 유대인들 및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러시아 남부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하자르 칸국의 후손들, 일명 제13지파들이 13번째 지파들이 중심이 되어 유대 자본의 배후 세력이 되었다. 즉 백인 유대인들이라면 유대 자본의 하수인이라 여깁니다. 물론 그런 책에서는 모든 유대인 혈통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밑장 빼기는 꼭 시전해요. 하지만 그러면서 결국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유대인이 다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은 사실 빠져나갈 쥐구멍 파는 거예요. 록펠러, 빌 게이츠, 모건, JP 모건, 로스차일드 가문 등 주요 유대계 재벌들이 뭐 이런 중요한 뭘 장악했다 그러는, 기간 산업을 장악했다 그러는데 솔직히 로스차일드 빼고는 이거 뭐 유대인도 아닌데 왜? 사실관계부터 오류가 좀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세계 각처의 군산 복합체를 소유했으며
세계 어딘가에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 피값으로 떼돈 번다라고 말하면서 미국 군산포 가채만 욕하죠. 부유한 유대인들의 전체 재산이 정확히 말하자면 세계 100대 부자들의 순위는 다시 쓰여져야 하나 사회 불안을 막기 위해 이런 대책이 된다. 뭐 아휴. 근데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스라엘 건국하느라 가산을 탕진했다는 것은 전혀 신경 안 써.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부자 순위에 없는 거는 진짜로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숫제 그림자 정부에서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산이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투쟁하는데 가산을 탕진해서 파산한 이회영 가문에 해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원한다면 세계의 불경기, 호경기를 조절할 수 있고 호경기에는 돈 벌고 불경기에는 헐값에 기업을 사들여 시장 장악을 확대한다. 바로 양털 깎기 이론이 여기서 나왔죠. 또한 여러 강대국들의 재무장관이나 법무장관, 중앙은행장 등은 대부분 유대인이거나 유대인의 하수인들이다. 아니 근데 돈 버는데 재능 있는 사람을 재무장관, 은행장으로 앉히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7번 시온의 직훈서 일명 시온 의정서는 유대 자본들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잘 정리하여 보여준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언론 통제를 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이나 배후 세력 관련 내용이 폭로되는 걸 막는다. 그럼 이런 유대 자본 음모론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 개나소나 다 하는 거냐고. 나 빼곤 아무도 모른다. 그 생각을 전부 다 하고 있던데. 그리고 이제 유럽의 다문화 정책은 서구 사회를 파멸시키기 위한 유대인들의 음모. 유대 자본의 최종 목적 중 하나는 기독교의 완전한 멸절. 혹은 기독교조차 비유대인들을 조종하기 위해 유대인이 만들었다. 유대 자본 음모론을 열렬히 신봉하는 자들이 반미 반이스라엘에 이어서 반기독교 성향을 띠는 경우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또 이제 쭉 읽어보세요. 유대인의 일부는 소련 공산주의 체제의 수립을 도왔다. 소련 붕괴 이후에는 미국으로 망명해서 유대 자본을 형성했다. 양차 세계대전도 유대인들이 배후에서 작당을 했다. 홀로코스트는 없었거나 실제보다 부풀려졌다. 유대인들은 세계정부를 수립한 후 베리칩 등을 활용해 인류의 자유의지를 빼앗으려 한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당했던 차별과 핍박을 돈의 힘을 바탕으로 비유대인들을 말살하는 것으로 복수하려 든다. 모든 게 하여튼 뭐 유대인들의 배후에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버전으로 치환하면은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김무성이 배후에 있다. 뭐 이런 거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그 배후에는 김무성이 있다. 이러면 얼추 들어맞더라고. 바로 이런 것들이 소위 유대 자본 음모론의 골자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 자본들이 그럼 어떻게 해서 미국을 지배하게 됐냐? 이것도 간략하게 볼게요. 아휴, 이거 다 읽을래 빡시네. 그러니까 어쨌든 영국의 그냥 아직 미국이 건국되기 전에요. 식민지 상태로 있을 때 영국의 법이 식민지는 자체적으로 화폐를 못 만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13개 주 식민지들은 독립전쟁을 일으켰어요. 그 미국 독립혁명의 승리로 미국이 건국됐습니다. 1783년에 독립한 미국은 독립자금 때문에 이제 막대한 빚을 졌는데 그 돈 빌려준 로스차일드 가문 및 유럽의 유대 금융가들이 빚을 빌미로 지분을 행사하여 미국의 중앙은행을 장악합니다. 뭐 굳이 말하면 설립한 거죠. 그러나 중앙은행의 공인 연장안이 하원에서 부결되자 로스차일드 가문은 영국을 시켜 미영 전쟁을 일으키고 또다시 된서리를 맞은 미국이 전쟁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짜 미국 수도 워싱턴이 함락되고 대통령 가족들이 정말 밥 먹다가 도망치고 백악관에 포탄 떨어지고 막 그 정도였어요. 지금 백악관이 하얀색인 이유가 그때 다 불타버린 걸 하얗게 그냥 칠해버렸다 그러죠. 어쨌든 이런 전쟁 피해 복구를 위해 로스차일드 가문과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꼭 나온다니까. 유대 금융가들에게 거액을 빌리는 한편 20년 기한으로 중앙은행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그렇게 유대 자본이 신생 미국을 먹어버리던 찰나 1829년에 취임한 미국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은 중앙은행 공인 연장을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버리고 중앙은행이 소멸되자 정부 자금들을 유대 자본의 손이 미치지 않는 다른 은행들의 예탁에서 유대 자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 유대 자본은 미국 남부의 프리메이슨들을 움직여서 미국을 분열시켜 한바탕의 대전쟁을 일으켰으니 그것이 바로 남북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음모를 알아챘어요. 그린백이라는 신화폐를 발행해서 전비를 조달했어요. 이렇게 남부연합의 채무도 그냥 탕감해줘 버렸다고요. 이렇게 유대 자본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링컨 대통령이 암살되었다는 건 덤입니다. 절치부심하던 미국 정부는 1990년에 이르면 유대 자본에게 진 빚을 98%까지 갚아요. 하지만 92년에 경제 대공황을 조성해서 양털깎기 한마당으로 경쟁 회사들을 다 먹어치우지요. 이렇게 유대 자본들은 자기들의 하수인인 플랭클린 루즈벨트를 대통령으로 앉혀서 주요 요직에 유대 자본의 수족들을 임명합니다. 마침내 미국 정계를 손에 넣어버리죠. 이어서 2차 세계대전을 조성하고 미국이 참전하도록 하여 재정 부담 가중과 더불어 더욱더 미국의 경제를 유대 자본에게 종속시켜버렸어요. 그러다가 1961년에 존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어서 다시 링컨 대통령 때 그 그린백을 부활시키려는 계획을 짜다가 63년에 암살됐죠. 후임 대통령인 존슨이 그린백을 폐지함으로써 통화 유통권은 연방준비은행에 영구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케네디 이후 유대 자본에 대항하는 지도자는 없으며 미국 정부는 완전히 유대 자본의 손에 쥐어진 괴뢰가 되었습니다. 빠이빠이 라는 것이 음모론에서 말하는 유대 자본의 스토리라 이 말이요. 아니 팩트라는 게 아니라 이리유카바 최 그림자 정부에서 정말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순도 100%의 거짓없는 사실이라면 더 완벽한데 지금도 이런 이야기들을 토대로 유대 자본 음모론을 얘기하며 미국은 유대인의 앞잡이, 유대인은 인류의 적, 미국도 인류의 적, 유대인을 죽입시다. 유대인은 나의 원수! 라고 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소. 그런 분들의 머리는 이미 진짜 대깨문 못잖아요. 유대 자본이란 단어 하나만 딱 들어와도 이미 회로가 돌아갑니다. 본 개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것은 여러 크로 맨크로예요. 저 유대 자본 음모론은 이미 시작에서부터 상당한 맹점이 있습니다. 유대 자본이란 단어부터가 의미하듯이 유대인의 음모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무시무시한 뜻을 품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 유대 자본 음모론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악의 근원, 이스라엘 왜 자꾸 오타나지? 유대인의 악의 근원이며 이스라엘의 악의 축이다.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뭐예요? 그런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미국도 악의 하수인이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결국 유대 자본 음모론이 말하는 건 이거잖아요. 이스라엘 개객기, 미국 쓰레기 이거 아니에요. 유대 자본 음모론의 결과는 뭐이? 결국 반미 반이스라엘 사상이 나오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 세계를 움직이고 미국을 조종한다 그러죠. 근데 말입니다. 자신들 모국의 국익과 번창을 위해 현재 자신들이 속해 있는 나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 대상이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일 뿐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할지라도 내가 속한 나라에서 내 민족의 모국을 위하여 그 도움을 베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과연 언제부터 그 나라를 조종하고 세계를 조종하는 비선실세의 음모가 되었습니까? 미국의 유대계 인사들이 미국의 정책을 로비하여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적이 되도록 한들 그것이 인류에게 폐악질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계를 제멋대로 찍고 까본다는 근거가 뭐예요? 기껏해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에서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판정이 나오게 하는 거랑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지역 패권을 잃지 않도록 서포트하는 정도인데 그게 언제부터 세계를 제멋대로 조종하는 겁니까? 그리 따지면 우리나라 교포들이 미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극동아시아 문제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중국, 북한, 일본보다 더 우월해지도록 로비를 한다면 한민족 자본 음모론이고 한국인이 미국을 조종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까? 2000년 만에 황무지 고토로 돌아와서 기껏 살만하게 일궈 놓으니까 근본도 없는 주변 아랍 잡족들이 몰려서 팔레스타인 민족 어쩌고 하면서 일궈 놓은 땅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고 있죠. 4번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정말 죽을 애걸 떼는 셈치고 물리쳐서 나라를 지켜놨습니다. 근데 이놈의 국제연합이라는 곳에서는 그 잡족들에게 땅 떼주라고 압력을 놓고요. 그 중동 천지에서 사방팔방에 동맹국 하나가 없어요. 죄다 이슬람 아랍으로 둘러싸여서 고립무원의 처지로 있는 게 바로 오늘날 그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주변에 어느 이슬람 국가 치고 정말 유대인을 호의적으로 이스라엘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틈만 나면 유대인을 멸절시키겠다느니 예루살렘을 신이슬람 제국의 수도로 삼겠다더니 하며 대놓고 발톱과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재미 유대인 동포들의 필살적인 로비와 후원으로 초강대국 미국을 설득해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지켜내야 되는 게 어떻게 세계를 조종하는 폐악질입니까? 만약 음모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무슨 유대 자본이라는 게 있다면은 중동의 그 이슬람 열국들부터 다 쓸어 엎어버리고 중동 천하를 히브리 제국으로 통합시켜 놓는 건 왜 못했어요? 아직도 이스라엘로 못 떠나고 세계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왜 고토를 귀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세계를 조종하고 지배하기는 개뿔? 이제야 보통의 평범한 국가들처럼 살만하게 된 겁니다. 이제야 겨우 좀 몸 붙여 마음 붙여 살만해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심하면 영토에 로켓이 날아들고 폭탄이 터지고 있는데 천하를 쥐락펴락하는 유대 자본의 홈그라운드 근거지가 어찌 그리도 허술하고 무법천지입니까? 그 무슨 유대 자본 음모는 어쩌고 씹은 인간들은요, 이것부터 좀 설명해보라고. 이것부터 설명해보란 말입니다. 말이 유대 자본이지. 유대계 출신들이 미국에서 입신양명하여 출세하고 기업 꾸리고 자수성가해서 고관 대작으로 성공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모욕했다는 것으로 정치인들이나 예술인들이 된소리 맞았다지만 자국과 동포들을 모욕한 것에 대해 반발한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당사자들의 영향력에 따라 피드백이 비례하는 것뿐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자국과 자국민을 모욕하는 것을 좋다고 받아줄 국가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수천 년을 유랑하면서 온갖 핍박과 모욕을 있는 대로 다 당해서 수용소와 가스실과 학살당해서 수백만 목숨을 잃었던 뼈아픈 비극을 겪은 그 이스라엘과 유대인이라면 그 트라우마가 더 컸으면 컸지 작을 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를 저지르는 주체는 유대 자본이니 뭐니 실체가 없는 헛개비란 말입니다. 그 음모론으로 인해 온갖 쌍욕을 처먹고 있는 주체는 미국과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 자본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욕하려면은 그 유대 자본의 주체를 명확하게 지목해서 비판하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 자본의 음모 운운하면서 결국은 미국과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쓰레기 취급하는 이상한 결말로 귀결된다고요. 본 게시탐정은 이것이야말로 신세계 질서 음모 세력들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 자본이라는 단어를 신세계 질서 음모 세력으로 바꾸면 정확합니다. 뉴월드의 무리들은 자신들이 저지르는 폐악질과 계획하는 음모들을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가리려 들어요. 한마디로 명의 도용을 한 거란 말입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것들을 자신들이 아닌 유대인들이 저지른 것으로 감투를 넘겨 씌워 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래로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을 꺼리게 된 것을 캐치한 이 뉴월드의 음모 세력들은 자신들을 유대인으로 신분 세탁을 하거나 혹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유대인이라는 간판으로 사칭을 한 뒤에 그 간판 하에서 작정하고 그리낌 없이 뛰어노는 겁니다. 온갖 폐악질은 그들이 다 저지르는데 쌍욕은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미국이 다 얻어먹고 그 음모 세력들을 경계한다면서 실상 결말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특히 이런 유대자본 음모론이 번지게 된 게 운동권 좌파 세력들이 득세하면서 반미 감정을 유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네? 그 그림자 정부 책조차 좌파 출판사에서 났다고요. 정의와 자유의 수호자이자 자유민주주의의 표상인 미국이 알고 보니 유대 자본에 휘둘려 조종당하는 숙주에 불과했고 유대 자본이 시키는 대로 세계를 째고 자르며 폐악을 부리는 괴뢰에 지나지 않으니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민족 공조를 이룩해야 하며 미국과 화친하여 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유대 자본에 종속되어 노예가 되는 것이니 한미 동맹을 파기하고 우리 민족끼리 자주 통일을 이뤄야 된다. 그런 기조에서 말입니다. 본 게시 탐정의 말이 야부리가 아닙니다. 좌파들 기관지인 민족일보에서 언급하는 유대자본 음모론입니다. 2013년도에 쓰여진 기사긴 하지만 이미 유대자본 음모론이 좌파 진영의 반미 감정 촉발을 위해 도입된 것임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이 뭐다? 북의 불패 군사력 일심단결이다. 유대 자본의 돈질의 힘을 제압하는 북의 총대의 힘, 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략 선군이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양털깎기 이론 나오죠. 양털깎기 하며 공황 얘기 나오고 로스차일드 가문 나오고 군산복합제까지. 근데 이러한 유대 자본의 돈질의 힘을 제압하는 것은 북한이며 김정일의 선군 정치이다. 보세요. 유대 자본 음모론의 결말은 결국 이런 겁니다. 그러니 내가 제법 깨어있어 사회를 합리적 비판적으로 바라본다고 자칭하는 그 무슨 깨시민들이 허구한 날 좌빨질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그 무슨 유대 자본의 본체 신세계 질서 음모 세력의 다이렉트 하수인인 그 문재인 정권이 뻔히 들어앉아 있는데도 그건 보지도 못하고 미국과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대적하며 시뻘건 장난질을 치는 모습들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에? 에고, 유대인을 자칭하며 폐악을 치는 이 음모 세력들을 보면 옛적 서문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안성탕면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도 아닌 자들이 저지르는 폐악질에 도리어 욕을 먹는 이스라엘과 미국과 유대인들을 보면 오늘도 한 가지 사자성어가 생각날 뿐입니다. 사문난적. 사고는 문재인이 치는데 난 왜 적폐가 되냐 요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음모와 허상 5번째 마지막 이야기. 문재인 좌파 정권은 뉴월드의 괴뢰 정권이다. 편이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